한 분 발제 또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공감하는 내용들입니다. 교사의 헌신을 강조하신 우리 조전혁 교수님의 이야기를 제가 제문으로 접하면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마는 그보다 앞서서 책무성 강조 요것이 기본이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공공성이 큰 사적제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10년째 학교 선택권에 대한 주장을 해오고 있는 그 교육운동 단체들 많이 있고 저희들도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드디어 교육의 변화가 일어나겠다 했지만 5년 동안 학교 선택권에 대한 얘기는 주장만 있었을 뿐 전혀 나아진 게 없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5년도 크게 달라질 수 없는 어떤 그런 걸로 예측해 볼 때 저는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인 대안으로 학교 바우처 정책을 도입을 하자고 제가 주장을 좀 해봅니다. 13쪽에 있는 지역별 지방교육재정의 세입 예산을 제가 제시를 해보았는데요. 전남, 전북, 경남을 보면 경북 같은데 보면 지자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교육세, 뒷장에도 나옵니다만 지방교육세를 가지고 교육청에다 대주는 돈이 100% 중에 6.3%, 7.4%, 7.6%, 8.2% 뭐 많아야 15% 제주도가 뭐 이런 정도고 시로 가면 14에서 20%고 서울을 가면 38%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8.5%가 지자체 그 지방세 수입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고 국세를 대주는 게 76.5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방교육자치를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사실은 이걸 좀 근본적으로 건들고 시작을 했어야 된다. 그래서 국세 재원을 20%를 뚝 띄어서 지방세로 걷기는 국가가 걷더라도 니지를 지역에서 거둔 거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해야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우리 자녀들 가르치니까 우리가 교육감 선거에 우리가 교육감을 뽑는 게 당연해. 교육자치야 그게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 표를 가지고 이건 원칙도 뭐 질서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걸 가지고 교육자치라고 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게 도대체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이런 게 있을까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 그 지방세를 20%를 늘려주고 국세를 그만큼 들고 국민이 부담하는 건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건데 교육을 그렇게 하게 되면 교과부가 있을 이유가 하등이 없죠. 교과부는 뭐 고등교육, 대학교육이라든지 평생교육이라든지 뭐 과학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만 하면 되는 거죠. 지금처럼 뭐 교원평가를 가지고 전북이 따르네 안 따르네 전라북도 저 6.7% 자체 예산 가지고 정부가 90점 몇 %를 대줘야 되는데 교원평가 거부하죠,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거부하죠, 뭐 다 부딪혀서 다 거부해버리는 어떤 그러한 정말 웃지 못할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다. 이게 원칙이 없고 질서가 없는 법도 아닌 지방교육자치법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 혼란을 초래했다. 이렇게 주장을 좀 해보고요. 그런가 하면 재정 이제 이게 지방 그 교부금인데요. 16쪽에 보면 교부금 산정액을 보니까 참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싶어요. 기준 재정 수요액, 필요한 돈이 이만큼인데, 그러니까 전라북도 교육청 예산이 2조 1,000억 원이 필요한데 도청에서 1,300억 원 준다. 나머지는 국가가 주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거와 함께 여기 14쪽에 그 표 위에 보면 그것처럼 사립학교가 지방 명문, 시골에 있는 명문 사립학교가 학생 수가 1,000명이었는데 500명으로 줄은 학교들이 그대로 선생님도 그대로고 교실도 그대로고 예산도 그대로예요. 재정 결함 보조금이에요. 그러니까 학교가 세워지면 할아버지가 학교를 세워놨는데 학교가 세워지면 학생이 절반으로 3분의 1로 줄어들어도 재정 결함, 학교가 부족한 것을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가 책무성이 바닥에 떨어졌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학교 없는 학생이 돼버렸다. 이런 부분을 좀 제가 강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14쪽에 있는 표는
1인당 표준 공교육비를 제가 계속 부르짖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2008년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다녔더니 드디어 교과부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이 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자료입니다. 제가 2008년 제가 가진 자료와 비교를 해보니까 딱 그 2008년도에는 학생 평균 1년에 480만 원, 한 달에 40만 원이 국가 세금으로 교육비로 쓰여져 있었는데 2년 만에 대폭 상승해 10만 원, 12만 원 이상 상승해 아주 뭐 굉장한 비율로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국가 교육 예산은 늘어나고 학생 수는 줄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 거, 1인당 표준 공교육비가 이렇게 된 건데 보시면 대구의 초등학생은 1년에 552만 원. 그래서 부모가 내는 급식비 혹은 학용품비 이런 거 현장 체험학 제주도 수학여행 이런 거 빼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해주는 게 489만 원이고요. 그런가 보면 전남으로 가면 874만 원입니다. 1년에. 연세대 등록금 같아요. 맞죠? 연세대 등록금 이라고 됩니다. 이게 심각한 건데요. 고등학교로 가보면 1,000만 원이 훌쩍 넘고요. 이거 반값 등록금이 아니라 이거 반값 고등학교부터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정도로 편차가 큽니다. 그런데 대구의 초등학생은 국가가 대주는 건 396만 원인데 서울을 보면 293만 원, 3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라남도는 국가가 781만 원을 대주고, 그러니까 국가 부담률 곱하기 1인당 표준 교육비 중에서 수익자 제외 이렇게 제가 계산을 다 해서 만들어 본 겁니다. 이건 똑같은 학생, 국가에 똑같은 학생 하나인데 어느 학교는 서울에 있다는 이유로 1년에 300만 원을 대주고 전남에 있다는 이유로 780만 원, 800만 원 가까이를 대주는 이 역차별 얘기가 나올 법하다, 나올 법한 게 아니라 당연히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좀 해보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또 여기 보면 사실은 도시 지역의 표준 교육비는 연간 300만 원인데 농어촌 지역은 연간 1,700만 원입니다. 초중고 학생, 초등학생 하나 키우는데 국가 교육비로 1,700만 원을 쓰고 있는 교과부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시골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둘을 보내는 부모는 연간 국가로부터 3,400만 원씩 지원을 받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그 돈 시골 학부모한테 주면 다 유학 보낼 텐데 참 이해가 안 돼요. 예. 정말 이건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골 교육이 도시 교육보다 낫다. 내지는 시골로 교육받으러 가자 이런 학부모들은 하나도 없어요. 시골 교육 가보면 난리에 난리. 한 반에 6명밖에 안 되는데 이놈들이 서로 제가 밥 먹을 때 하는 습관까지 다 알고 가지고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무기력하다고 그러고 아이들도 그냥 또래 집단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니까 교육력이 떨어지고 이런 지금 상황. 그래서 저는 학교 바우처 정책으로 과감히 전환을 해서 10% 빼고 1인당 600만 원이면 540만 원 바우처로 주고 10%는 교육청이나 교과부 운영을 하든지 관리비를 쓰든지 쓰고 그 놈을 가지고 내가 학교를 선택하는 곳에 바우처가 갈 수 있도록 그걸 빵 사 먹으면 안 되죠. 옷 사 입으면 안 되죠. 바우처니까 교육용이니까 그렇게 가면 학교 정신 바짝 차리고 사교육비 줄이면 한 달에 자녀 둘 기준으로 평균 사교육비 100만 원씩 줄이면 내수 시장이 폭발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글로벌 경제 위기와 상관없이 빵 사 먹고 옷 사 입고 돌아다니지 않을까, 학부모들이 춤추고 다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조준혁 의원께서 또 그 광범위한 교육정보 공개를 주장을 하셨는데 제가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부분이라 쉽게 이 자료가 나왔는데요. 학교 알림위에 보면 학업 성취도 평가, 일제고사라고 하죠. 일제고사를 딱 본다고 하니까 정규가 아주 그냥 반대하느라고 난리가 났었죠. 전국이 들썩들썩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공개할 것 같으니까 반대한 건데요. 이게 모 학교, 어느 학교에 수학에 응시 인원이 237명인데 보통 학력 이상이 54.4%, 기초 학력이 40.5%, 기초 미달이 5.1%. 이게 뭡니까? 그 밑에 평가 결과의 통보를 제가 교육과정 평가치를 안 보고
전북 일간지에다가 전북의 수학 성적 50점 미만 50%뭐 이렇게 기사를 냈다가 뭐 이제 난리가 났어요. 이제 사과를 하라고 그러고 막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50점 미만이 아니다는 거예요. 뭔 말이냐 이거 50점 미만. 그때 그 밑에 한번 보세요. 평가 결과의 홍보 우수학력은 기본 내용을 대부분 80% 이상 이해한 수준. 어떤 놈이 이걸 만들었는지 정말 글바른 평가한 문제가 많은데 뭔 말입니까 이거? 80점 이상은 되잖아요. 뭐 자기가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기본 내용을 대부분 가로 열고 80% 이상 이해한 수준. 보통은 50에서 80%, 기초는 20에서 50%, 기초 미달은 20%도 안 된다. 20점이죠, 20점. 20점 아닌가요? 그랬더니 성취 수준이 50%가 안 된 것이지 50점이 아니라고 어찌나 교육청에서 따지든지 고발한다고 막 이제 난리가 나고 신문사는 사과하고 막 이제 이런 해프닝이 빚어졌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공개가 되는데 학부모들은 이렇게 공개가 돼도 봐도 이게 뭔 말인지 기초학력이 뭐야? 기초는 됐다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거 봐가지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0년도 결과를 알바를 시켜가지고 10달을 11,000개 학교치에 국영수 사과를 다 쳤어요. 엑셀로 그래가지고 10달 걸려가지고 공개를 하려고 보니까 2011년 자료가 공개가 되더라고요. 못 써먹었는데 아이 정말 억울하대요 이거. 이렇게 18페이지 보시면 강남구의 대왕중학교는 보통 이상 비율 50점에서 100점 사이, 그러니까 90.1%인데 기초는 9.3%고 기초 미달은 0.6%밖에 안 돼요 학생 중에. 그런데 봉원중학교는 도대체 뭐하는 학교인가? 50점 이상이 45%고 기초는 이거 기초 미달이고. 그래서 이제 뭐 구별로 뭐 이렇게 제가 샘플을 이거 저는 11,000개 학교 다 있는데 샘플만 갖고 온 겁니다. 원고료를 조금만 줄 것 같아서 조금만 갖고 안 준다고 했으면 11,000개 다 갖다 쓸 텐데 이게 이렇게 공개를 해놔야 학부모들이 야 이거 뭐 이거 지금 나노중학교가 왜 이런 거야 이걸 보고 또 이렇게만 공개하는 게 아니라 2010년에는 이랬는데 2011년에는 어떻게 됐는지 2012년에는 어떻게 됐는지 그죠? 이런 게 이제 매년 이렇게 보고가 되면 학교가 원래 이게 열악한 지역인데 관악구 그러고 열악한 지역인데 작년에 36.4%에서 보통 이상 비율을 38%로 2%로 올렸어. 이거 칭찬해줘야 돼. 그러면 우린 지역사회에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 뭐 열악한 지역에서 잘했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또 그것도 안 되는 게 매 학년 6학년 3학년 2학년 초6 중3 고2를 시험을 보기 때문에 얘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니까 매 6학년을 보기 때문에 매 3학년을 보기 때문에 작년 6학년은 잘했고 올해 6학년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냥 편차가 들쑥날쑥한 거죠. 그러니까 전학년을 봐가지고 이렇게 공개를 해야 맞는 거거든요. 그래야 학부모들이 선택권을 가지고 야 이 학교 이거 정말 문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결국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서열화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이제 이건 맞다 학교 서열화라는 거. 근데 정교조가 주장하는 이거 학생 서열화라고 하는데 한 학년의 학생이 50 내지 60만 명이거든요. 어떻게 서열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공개도 안 되고 학교 서열화 맞다. 학교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건데 19쪽에 보시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뚝 떨어집니다. 2012년도로 가면 2010년도에 그렇게 높던데 평균적으로. 그런데 잘 보면 서울,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제가 이 표를 만들어가지고 교육감 선거 때 많이 활용을 해서 뿌렸는데요. 교육감 잘못 뽑으면 이렇게 된다. 아시겠죠? 어느 지역들인지 학생 인권조례가 어떤지 혁신학교가 어떤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체 협약을 보시면 20쪽에 보면 전교조가 단체 협약을 한 게 20쪽 다음에 참고자료 4에 보면 이게 단체 협약의 내용이 아닙니다. 내용이 아니라 그 슬래시로 다 막아놓은 거는 조항입니다. 조. 그래서 총 몇 개 조가 있냐면 119개 조항이 있습니다. 교육법전입니다. 초중등 교육법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에
그 교원의 복리 후생을 단체 협약을 통해서 야 우리가 4시 반에 퇴근해야 되는데 우리는 급식 지도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6시 퇴근하게 되는데 우리는 30분 빨리 출근하고 급식 지도를 하니까 4시 반에 퇴근하는 거 우리 그 정당한 대가 그거 협상하는 거거든요. 그 단체 협약이라고 하는 게. 근데도 불구하고 119개 조항을 모든 교육을 다 갖다가 단체 협약으로 밀어가지고 협약하고 이 단체 협약에 의해서 교육을 이렇게 가야 된다. 뭐 다 이렇게 옥죄어버리는 이런 전교조를 우리는 구경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학교의 책무성은 학교 정보 공개, 그 다음에 학교 선택권은 학교 바우처로 이렇게 가서 학교의 책무성을 높이면 우리 국민들이 돈 한 달에 100만 원씩 수입 더 안 기어다 주지 않아도 편히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